저는 올해 32살 직장 여성입니다. 18개월 아이 엄마고 결혼 2년 차에 이혼했어요. 지금 친정 도움받아 아이 키우고 있네요. 인생에서 2년이란 시간, 짧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워낙 많은 일을 겪은지라 저한테는 꼭 10년의 세월보다 길게 느껴지네요. 결혼 생활이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지만 지나버린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남편이랑은 친구 소개로 만나 1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저한테는 나름 첫 남자였던 터라 남들도 다 저처럼 결혼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시댁은 신혼집에서 30분 거리 사셨고요.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 운영하세요. 그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이죠. 제 친정은 아빠가 사업하시고 엄마는 전업주부시고요. 지역사회에서 꽤 큰 사업장이에요. 그런 당시 시댁은 무려 3남 2년한 대식구들을 키우셨던 터라 막내인 제 남편의 결혼 지원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분당에 제 명의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고 남편 3천, 저 2천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아들이든 딸이든 각자 자기 거 벌어서 자기가 가라고 했다. 하시더군요. 남편에게 대충 형편을 들었던지라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 하시니 사실 많이 서운했던 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저희 쪽에서 집을 해갈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저한테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네 아파트 잡혀서 같이 장사하자.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하시더군요. 시댁에 들어가서 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친정 부모님이 딸 고생하는 거 싫어서 아파트 마련해 주신 건데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원래 결혼해서 살 집은 시댁에서 보통 많이 보태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형편이 안 돼 못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해간 것도 있지만 집은 누가 해가든 그런 건 결혼하고 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 담보 잡혀서 시댁 장사 미천되고 저희는 시댁에 들어와 살라니요. 결혼 전부터 그런 얘기 나오는 건 아니다 싶어 제가 예의 바르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친정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대출 못 받아요. 했더니 그 이후로는 말씀 안 하시더군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시댁에서도 고마운 며느리라 하시면서 대접해 주셨고 저도 직장에 다니다 보니 명절과 제사를 제외하고는 시집살이 크게 없이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하며 살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저를 돈 나오는 돈줄로 취급하는 게 시댁이라는 곳이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편한테 돈 한 푼 안 보태주셨는데 뭐 형편이 어렵다, 돈 없다 맨날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어른들 돈 쓰시는 거 보면 아주 없이 사는 형편도 아닌 것 같았어요. 몇십만 원짜리 가전제품 아무렇지도 않게 구입하시는 걸 보면요. 그런데도 돈 없다고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말라고 딱 자르시더군요. 실은 남편에게는 자세히 말 못했지만 결혼 얘기가 오갈 당시 친정에서는 심한 반대를 하셨어요. 특히 친정아빠는 시댁 쪽에서 아파트 잡혀 담보대출 빼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제 남편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사람이 유약하고 심지없어 보인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시기까지 했고요. 거의 부모님 말 거역하고 제 고집으로 결혼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 직전에야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기에 시댁 분위기 시부모님이 어떤 성격인지 전혀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제게 한 말이 남자는 착해 보이긴 하는데 엄마가 보기에 시댁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네가 고생 안 하고 자라서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그 집에 시집가면 앞으로 너무 힘들게 살 것이 뻔한데 이 결혼 굳이 할 거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편과 둘만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친정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제 친정에서는 혼수는 해주셨지만 뭐 하나 받아오는 거 없는데 해주고 싶지도 않으시다고 하셨네요. 그래도 딸이 힘들게 살게 될 것이 눈에 보이니 집을 해주신 거였고요. 결혼을 하고 보니 여유 있는 친정에 비해 너무 가난하고 염치 없는 시부모님과 경악할 만큼 상식을 벗어나는 무식한 언행들이 반복되면서 시댁 식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더군요. 결혼하기 전부터 경제적인 부분 다 따졌어야 했는데
돈의 어려움을 몰라 남자가 성실하기만 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큰 실수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시고 친정 도움 일절 없어도 사시는 분들인데 반해 시어른 두 분 다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으시고 고집스럽고 대화 안 통하고 막무가내인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신랑 같은 사람이 성장했을까 했는데 결혼해서 1년 넘게 살아보게 되니 남편도 그 집 핏줄이 맞다 싶네요. 진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는 게 제가 치를 떨며 싫어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이 순간순간 남편을 통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해 보였던 남편이 실은 줏대였고 자기 가족한테는 죽어도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왜 몰랐는지. 그게 흔히 말하는 콩깍지인가 봐요. 남편은 오히려 결혼해서 삶이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집도 친정에서 대출 없이 지원받았고 저희 보험도 들어주시고 사는 동네도 본인이 살던 동네와는 더 나은 동네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고요. 그래서 본인은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어쨌든 결혼해서 초반에는 우리 힘만으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친정 덕에 집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이 직장에 불안정한 것만 빼면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한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하게 되었어요. 졸지에 백수가 된 거죠. 그때 저도 아이 낳으면 일을 쉴 예정이라 앞날이 막막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친정 부모님한테는 그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제 동생이 친정 아빠한테 말을 한 거예요. 형부가 실직했다고요. 친정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또 해결책을 주고 싶으셨는지 저희 부부를 부르셨더랬습니다. 아빠가 남편에게 자네 회사 그만뒀다는 얘긴 들었네. 지금 계속 면접 보고 다닌다며? 우리 희정이 아이 낳을 때까지 직장 안 구해주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빠가 심각하게 물으셨고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취직하겠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사람 혼자 돈 버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아이 낳고 당분간 직장도 못 다닐 텐데 우리 딸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거 나는 못 보겠단 말이야. 자네 내 사업장에 마침 자리가 하나 났으니까 거기서 일해보게. 처음부터 높은 자리는 못 줘. 차근차근 일 배워서 올라간다 생각하고 나와서 일해보게. 내가 가족끼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 딱 싫어하는 사람인데 우리 딸 때문에 원칙을 깼네. 네? 장인어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침 퇴사하고 여기저기 이력서 넣었음에도 빵빵 퇴짜 맞고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닌 남편은 저희 친정아빠 덕에 평생 직장 취직에 성공했죠.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다가 우연히 절 만나고 또 결혼해서 친정 덕을 정말 많이 본 남편은 늘 도움 주심에 감사하다고 저한테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제 부모님한테 말한 적은 없어요. 남편이 아빠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한 거 맞습니다. 저 역시 이 인간이 또 회사를 관둘까 하는 걱정을 덜으니 마음이 훨씬 편했고요. 아빠 회사에서는 영업일을 했는데 그래도 사회생활 해본 경력이 있어 곧잘 일을 한다고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오히려 아빠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그 이전보다 바쁘게 일을 했어요. 그때 남편은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타고 다니던 국산 중형차를 타고 다녔는데 아빠가 영업하는 사람은 옷이나 차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비자 세단 뽑아주셨어요. 물론 제 이름으로 사주긴 하셨지만 남편은 그게 드림카라나 뭐라나 아무튼 저랑 결혼 안 했다면 절대 타볼 수 없었을 남편 팔자의 어느 외제차도 타고 다녔고요. 뭐 나름 우리 아빠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몸부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도 남편이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직장 사람들하고 같이 주말에는 골프도 치러 다니고 모임도 하고 하면서 나름 즐겁게 지내더라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저 만나서 인생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배가 불러오면서 일이 힘들어져 다니던 직장에는 휴직계를 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이 낳고 복직할 생각이었는데 시댁에서는 제가 집에서 놀고 남편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운 데 살고 있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 오라거라 하는 일도 많았는데 항상 오면 저한테 남편 떠받들고 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집에서 퍼져 있지 말고 임신해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거 몰라? 바쁘다고 끼니도 잘 못 먹고 다닌다는데 네가 아침밥은 거르지 말고 꼭 챙겨줘라. 어머니, 이 사람 아침에 일찍 나가느라 입맛 없대서 우유 한 잔 마시고 나가요. 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대요. 나는 한 번도 밥을 걸러 먹여 보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니? 노는 사람이 해야지. 네가 귀찮아서 안 챙겨주는 거 아니고? 어머니는 배 불러오는 저한테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는 형식적인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아들 아침밥이 더 걱정인 분이셨어요. 짜증나고 속상해도 어쩌나요. 원래 그런 분이신걸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 편 들어주는 듯 눈치껏 하더니 돈벌이 하기 시작하면서 은근 사람이 변화돼요. 마치 자기가 없으면 우리 친정아빠 사업장이 제대로 안 돌아갈 거란 착각까지 하면서요. 시어른들 앞에서는 자기가 우리 친정아버지 사업장에서 그만큼 필요한 존재라는 걸 엄청나게 어필했어요. 나름 자기 부모님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라 애써 이해하긴 했지만 시부모님은 다 자기 아들이 잘나서 우리 친정아빠 회사가 잘 되는 거라 똑같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우스웠지만 그냥 참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맞더라고요. 게다가 원래 여유 있는 분들도 아니지만 마음까지 어찌나 인색한지 가진 것 안에서도 남한테 뭐 하나 베푸는 걸 잘할 줄도 모르는데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인 분들이셨어요. 제 친정 덕에 아들이 취직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한 번도 고맙다거나 빈말로라도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시댁에는 어버이날, 생신 때는 물론 평소에도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행사는 얼마나 또 많은지 평소에 자주 오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무슨 날이나 때마다 와서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첫 명절이었을 거예요. 시댁에 가는데 명절 당일날까지 시어머니가 친정에 못 가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집간 시누이 되시는 형님이 오셨는데 저를 불러 앉히고는 그러는 겁니다. 올게. 이리 와서 앉아봐.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제 결혼했으니까 명절 때는 시댁에서 자고 가고 시댁 행사 잘 챙기도록 해. 올케 이번에 올 때 할머니 봉투는 안 챙겨왔지? 다음부터는 할머니 드릴 봉투까지 꼭 챙기는 거 잊지 말고 다른 친척들 챙길 가족 얘기해 줄 테니 선물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올 때 그냥 놀러 오는 거라도 단 한 번도 빈손으로 온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명절에도 부모님 용돈 봉투 다 챙겨서 왔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 큰댁에 살고 있는 시할머니와 다른 가족까지 챙기라는 시누이 말에 순간적으로 짜증이 솟구치더군요. 하긴 명절 몇 달 전 아버지 생신 때도 저희가 케이크 사들고 갔더니 내년부터는 네가 와서 음식이랑 다 해야 된다. 그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하시긴 했습니다. 아니 제 친부모도 아닌데 부모님 생신상은 자식이 먼저 챙기는 게 도리 아닌가요? 제가 거드는 입장이라면 몰라도요. 대놓고 저리 말하는데 딱히 그때는 뭐라 대꾸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른들도 계시고 친척들이 많아서요. 그냥 입술만 깨물고 있다가 그날 자고 가라는 걸 간신히 신랑을 일으켜 친정에 왔습니다. 친정 가는 차 안에서 신랑이랑 엄청 싸웠고요. 아니 대체 우리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대체 명절 때마다 봉투를 몇 개를 챙기라는 거야? 당신이 더 나빠. 우리가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옆에서 잘라줘야지. 그걸 듣고만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매번 챙기던지 해. 그리고 대체 당신은 명절에 우리 집 갈 생각은 안 해? 우리 부모님들 내내 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뭐야? 지금 몇 시냐고. 야, 고작해야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친척들 봉투 챙기는 게 그렇게 아까울 일이야? 아까우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하지 마 그럼. 첫 명절에 엄마도 아들 장가간 거 자랑하고 싶고 며느리 보이고 싶어 그런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하는 당신이 이상한 거야. 싸우면서 친정에 도착했는데 제 얼굴이 밝을 리가 있겠어요? 이미 엄마는 제가 시댁에 붙잡혀 못 오고 있을 때부터 마음이 안 좋으셨는데 대충 짐작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있는 데서 시댁 뒷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한테 따로 조용히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가뜩이나 제 아파트 담보 잡혀서 시댁 장사 미천 해주고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시댁 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엄마가 벼르고 계셨거든요. 아무것도 못 해주고 아들 장가 보내면서 맨 몸뚱이만 달랑 보냈으면 미안할 줄 알아야지. 봉투가 뭐 어쩌고 어째?
배불러 오는 애를 친정도 안 보내고 명절 내내 있어라 하는 것도 열받는데, 어? 저렇게 아무 조건 없이 맨 몸뚱이만 싸들고 오는 경우는 의사든 변호사든 사자 들어가는 사이나 되면 저렇게 하는 거지 원. 공부라도 제대로 시키길 했냐? 그동안 아들이 벌은 돈을 제대로 모아주길 했냐? 네 시댁 진짜 상식 이하구나, 어? 게다가 직업도 변변찮은 걸 아빠 사업장에 취직까지 시켜놓은 거잖니. 이 정도면 자기 아들 처가집에 대릴 사이로 넘겼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엄마는 화를 내시며 시댁의 그런 조건에도 결혼할 때 큰 반대 안 하고 우리 쪽에서 다 해줬으면 저 집은 대접받을 권한 없는 거라며 다음에 또 얼토당토 없는 요구를 하면 친정이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정 엄마 말씀이 시집을 갔으면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저희 시댁에는 예외랍니다. 왜냐하면 장가를 보낼 때부터 예외로 보냈으니까요. 아들을 저렇게 장가 보내는 집이 어디 있냐고 월세방이라도 얻어줬으면 성의를 생각해서 엄마도 그렇게 말 안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없어서 못 해준다는 말만 되풀이하시고 시댁으로서 받을 도리는 꼬박꼬박 다 챙기시니 저희 엄마도 화가 나신 겁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배째라 하는 태도가 너무 괘씸하다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명절 때 힘들대 뭐하러 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셨으면 저도 성심성의껏 며느리 노릇 했을 겁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굳이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안 하셨을 거고요. 명절 때 힘든데 뭐하러 오냐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진짜 안 가겠습니까? 가서 며느리 노릇 안 하고 공주마마처럼 받아먹고 있겠습니까? 봉투 가져오지 말래도 없는 살림 쪼개서라도 어머님 아버님 용돈 챙기고 할머니 드릴 거 따로 챙기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먼저 내려와라 봉투 챙겨라 시댁에 왔으면 며칠 자다 가라 하시는데 솔직히 제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며느리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그 일로 친정 부모님도 너무 속상해 하셨고 남편과도 한동안 냉전을 했는데 남편은 제가 친정의 시댁 얘기를 안 좋게 했다며 기분 나빠했었습니다. 문제의 근본이 뭔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자기 기분 나쁜 것만 꽂혀서 저를 시댁 나쁜 말 전하는 며느리라며 공격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댁과 완전히 사이가 틀어지게 된 사건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빠가 관리하시는 매장 중 하나가 공실이 나서 비게 된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가지고 계신 사업장 근처에 창고형 상가 4동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게 된 거고요. 남편이 이걸 알고는 시댁에 뭘 꿍짝꿍짝 했는지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나서야 그 매장이 공실 났다는 걸 알았어요. 예,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아니, 건우가 그러는데 네 친정아버지가 빈 상가가 있다는데 거기서 나랑 네 큰 시누이랑 같이 장사하면 안 되겠니? 근처에 공장도 많고 회사도 있으니까 점심 장사 간단히 하는 식당이나 뭐 카페 같은 거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말이다.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제가 대답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아니 건우가 그러는데 아직 공실이라며. 네 아버지한테 네가 잘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 대신 보증금이랑 월세는 가게 매출 나올 때까지 안 받는 걸로 좀 부탁해봐라. 가게 인테리어야 우리가 하겠지만 응? 이럴 때 며느리 독 좀 보셨구나. 아, 어머니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아버지 사업장이고 제가 이제껏 그런 거 부탁드린 적도 없고요. 더군다나 자선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보증금 월세 안 내신다는 건 더더욱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아시잖아요. 하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괘씸하다며 내가 싸가지 없이 남편도 무시하고 시댁도 무시한다고 뭐라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뚝 끊으시대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남편에게 제 욕을 했나 봐요. 퇴근한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거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건데 장인어른한테 한번 부탁하는 게 어려워? 당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사를 부리고 그래?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나 일하는 데까지 오셔서 당신 욕하더라. 장인어른까지 만나보고 부탁하겠다는 걸 내가 간신히 말렸다니까? 당신이 먼저 운이라도 좀 띄워보면 안 되는 거야? 이러길래 아니 당신의 식구들이야말로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 우리 집에 뭐 맡겨놨어? 무슨 장사가 차려놓기만 한다고 다 되는 줄 아냐고. 사업도 안 해보신 분이 너도 나도 장사하니까 쉬운 줄 아나 봐?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다시 말씀드릴게. 하고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니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 이러길래 싫어. 나는 절대 말 못해. 아니면 지금 가서 아빠한테 이 사달란 거 다 말하고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할 거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시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기에 저는 그 길로 집을 챙겨서 붙잡는 남편 뿌리치고 친정 왔습니다. 친정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결국 아빠가 남편을 불러서 크게 호통치고 마무리시켰습니다. 자네는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네 부모한테 헛바람을 놓고 그러나. 그게 아무나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데 왜 이리 건방지게 구냐 말일세. 다시는 우리 딸한테 그런 말 안 하게 자네가 단단히 말씀드리게. 알았나? 남편은 친정아빠 화내시는 거 보고 말도 못 꺼내보고 알았다 대답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원래도 제게 잘해주시진 않았지만 더 쌀쌀맞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도 한동안 냉전이었어요. 애초부터 안 될 일을 자기들끼리 허물켜놓고 마치 제가 못하게 막은 것처럼 왜곡하더군요. 잘 사는 친정 덕 하나 보는 것 없다는 말은 물론 결혼해서 아들 명의를 둔 게 뭐가 있냐며 대놓고 따지시기까지 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이런 사건들이 쌓이며 시댁 식구들이 점점 싫어졌어요.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초기에만 한다는 이 뜻을 저는 6개월이 넘도록 계속했습니다. 물 비린내 나고 어지럽고 메스꺼운 게 매일 계속되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갔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숨겨온 사생활까지 알게 되었던 게 그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중기 막 7개월 채우고 8개월 접어들 때쯤이었어요. 그때는 날도 덥고 몸도 무거우니 늘 피곤했고요. 기운이 없으니 집안일도 빨래랑 설거지 정도만 하고 씻고 축 처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내 몸 추스르는 게 우선이라 주위를 둘러볼 새가 없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카톡이나 핸드폰 사용 내역, 모텔 영수증 그런 거 보고 바람을 알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저녁에 퇴근했는데 전화가 온 걸 봤더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사무실 직원한테 줄 게 있어서 내가 깜빡하고 안 준 게 있어서 금방 올 거야. 하며 급하게 나가길래 제가 여기까지 오셨으면 올라와서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해.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방 올 거라며 슬리퍼만 신고 내려가더군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온다던 사람이 계속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시간도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라 누가 싸우나 보다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웬 여자 앙칼진 목소리가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다른 집에서도 베란다 문을 열고 내려다보길래 저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다름 아닌 우리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말리는 것 같은 모습이었고요. 저는 너무 놀라 저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부름배를 부여잡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주차된 우리 차 옆에서 남편은 그 소리 지르는 여자 입 막고 태우려고 하고 여자는 내려온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 여자한테 미쳤어? 정신 나갔어? 이러는 겁니다. 제가 배를 붙잡고 다가가서 그 여자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한테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남편이 더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 여자를 우리 차에 태우고 문을 닫아버렸고요. 저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남편을 그냥 바라보는데 남편이 제게 여보 뭐하러 내려와. 그냥 회사 동료인데 다툼이 좀 생겨서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올라가 있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밤에 사람들 다듣게 아파트에서 싸고 그래? 서운한 거 있으면 서로 말로 하던가. 근데 애당초 이 시간에 왜 여자 동료가 우리 집에 와서 싸우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회사 동료는 그냥 회사 동료일 뿐 남의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자가 차 안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자동차 핸들에 머리 박고 지 머리가 지가 해집고 엉엉 우는 겁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여자는 더 엉엉 울어버리고요. 제가 대체 무슨 영문인지 보다 못하겠어서 집에 올라가서 진정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자는
터놓게 울면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지 나한테 똑바로 말해. 대충 짐작가는데 여기서 바른 대로 말해라. 저는 남편한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계속 쩔쩔매며 별거 아니라 그러더군요. 결국 제가 우는 그 여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체 우리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기에 이 난리를 피우는 거죠? 했더니 그 여자가 울음을 뚝 그치며 그냥 술술 털어놓더군요. 이 남자 애 가진 것 같아요. 이혼하고 저하고 살겠다더니 제가 애 가지니까 애기 지우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누구 애를 가져요? 제가 물으니 제가 그쪽 남편 애를 가졌다고요. 저한테는 애 생기면 낳으면 된다 그랬는데 막상 가지니까 책임 안 지우고 지우라고 하는 게 열받아서 찾아왔어요. 아시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눈치 보면서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이러길래 이 여자가 이러고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거짓말은 당신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말 사실이야? 그 여자는 사실을 밝히고는 엉엉 울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그 여자한테 택시 타고 가라고 하대요. 어이가 없어서 원. 저는 그대로 집으로 올라와 짐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화도 안 나고 울음도 안 나더군요. 그냥 뱃속에 제 아기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엄마 아빠 잘못 만난 우리 아가 어떡하냐며 친정 가는 내내 울면서 배 쓰다듬었어요. 그 인간이 너무 야속하고 대체 이 와중에 바람은 어찌 피운 건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친정 갔더니 부모님 저 울며 들어오는 거 보고 많이 놀라시더군요. 차분히 있었던 일 말씀드리니 아빠가 그러시는 겁니다. 누구랑 눈 맞았는지 알겠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나 뽑은 게 있었는데 이서방하고 같이 출퇴근한다 어쩐다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도는 것 같더니 이서방 이 새끼가 어린애를 건드렸구만. 아이고, 내가 너랑 그놈을 뜯어말려서 결혼을 안 시켰어야 하는 건데 아빠 잘못이다. 아빠 잘못. 알고 보니 남편 내연녀는 아빠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대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삼수에서 지방대 겨우 들어가서 나이가 26살 휴학 중인 학생이요. 기가 막힌 건 둘째치고 나도 임신 중에 그 내연녀까지 임신 중인 이 상황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이미 친정에 올 때부터 이혼 결심을 했기에 부모님께는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제 부른 배를 보면서 가슴 아파 우셨고요. 요즘에는 혼자 애 낳아서 씩씩하게 기르는 사람 많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든든한 친정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 몰라라 하실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애써 웃으며 말하니 엄마가 제 배 쓰다듬으며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엄마는 그놈하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 아이 키우더라도 이혼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다른 년 임신시킨 놈하고 어찌같이 사니? 내가 그놈의 짓고서 내일 당장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놓고는 다시는 못 찾아오게 할 거다. 남편은 울며 불며 그 다음날부터 출근도 안 하고 친정으로 찾아와 매달리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 몸에 칼 꽂아놓고 미안해 이러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저는 짐 정리를 대충 끝내고 일주일 후 시댁에 제 두 발로 찾아갔습니다. 적어도 그 집 아들 잘못은 똑똑히 알려주고 이혼하고 싶어서요. 갔더니 남편놈도 어머니와 있더군요. 어머니, 그이가 어린 년 임신시키고 바람 피워서 저 이혼하려고요. 그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남편 짐 싹 정리해서 여기로 붙일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정말 기가 찼습니다. 대충 이놈한테 말은 들었다. 이혼할 생각 없다 그러던데 네 생각이니? 물론 잘못은 이놈이 한 게 맞아.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근데 너 지금 그 배 불러서 애 혼자 낳고 애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우겠다는 거야? 내가 알아듣게 혼냈으니까 이혼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하마. 어머니 딸이 이런 일 당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어린 년하고 바람나서 임신까지 시켰다잖아요. 저는 오늘 이혼 허락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예, 내가 다 알아봤어. 그 바람났다는 년 내가 직접 데리고 병원 갔다 왔다. 임신 아니래. 걱정 마. 그리고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여자도 잘못이 있어.
네가 너무 집에서 편하게 있어서 그런다. 네가 일하고 돌아온 우리 아들 잔소리하고 힘들게 한 거 아니니?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어리고 예쁜 여자한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아들이 누가 봐도 잘났으니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꼬이는 게 팔자라 조심해야 하는데 너도 좀 자기 관리하고 남편 단속을 했어야지, 응? 네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냐. 원래 능력 있는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붙는 법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년이 임신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람 피웠다는 걸 안 이상 저는 이 사람과 못 살아요. 남편 바람난 게 마누라 탓이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논리래요. 끝까지 이 사람 잘못은 없나요? 제가 바람 피우라고 등 떠민 거 아니잖아요. 제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어머니는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너는 콧바람을 쐬려면 마누라한테 들키지를 말았어야지 왜 들켜서는 이 사다를 내? 그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끝까지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있는 시어머니는 아들 역성만 들기 바빴어요. 더 이상 말을 할 가치도 없다 생각하고 시댁을 나서는데 남편이 저 다리까지 붙들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복에 겨운 줄 모르고 잠시 눈이 돌았나 봐. 그 애랑은 완전히 다 정리했어. 진짜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당신한테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이번만 제발 용서해줘. 어? 애당초 안 될 결혼인데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한 결혼이라 나도 대가 치르는 거라 생각할게. 우리 친정 덕에 잘 먹고 잘 산 덕도 모르더니 꼴 좋다. 내 덕에 누리고 살던 거 다 없어져 봐야 정신 차리겠지? 소송 준비나 잘해라. 태어날 애 양육비는 너한테 일시불로 청구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기 볼 생각하지 마라. 알겠어? 남편은 저희 아빠 사업장에서 해고당했고 집에서도 쫓겨나 본가로 갔습니다. 남편 논 짐 싹 정리해 택배로 붙였고요. 저한테만 잘했으면 편하게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거 제 손으로 끊어낸 거니 후회도 자기 몫이겠죠. 뒤늦게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웃긴 게 그놈이 제 차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면서요. 다른 건 안 가져갈 테니 차는 달라고 개소리하길래 들은 척도 안 하고 자동차 키 반납시켰습니다. 그놈 명의로 된 거 하나 없는 게 결국 이러려고 그런가 싶었어요. 남편은 거진 빈털터리로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챙겨간 건 아빠 회사에서 받은 한 달치 월급과 얼마 되지도 않는 퇴직금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제 위자료 주고 나면 남는 게 없겠죠. 그 후 저는 내연녀랑 남편 둘 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는 거 법적으로 이혼하게 하느라 소송이라는 힘든 과정 거치는 동안 참 더러운 꼴 많이 봤습니다. 소송 중에 딸을 낳았는데 어찌 알았는지 남편 놈이 병원으로 찾아왔는데 저희 친정아빠한테 문전박대 당하고 울면서 돌아갔고요. 장인어른, 그래도 제 아이인데 제가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요즘 살맛이 안 나요.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애 얼굴 보고 가게 해주세요. 자네 죽여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중에 볼 일이 있겠지. 그때는 보더라도 지금은 아니네. 이럴 거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와서 이런다고 돌이킬 수 있나? 다시는 우리 딸 찾아오지 말게. 친정 부모님이 계신 덕에 저는 무사히 딸 낳고 산후조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편은 끈질기게 잘못을 빌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낳으니 더 마음이 확고해지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생물학적인 아빠라는 건 부정할 수 없겠죠. 부모 자식 간 천륜을 끊을 수는 없는 거니 나중에 면접 교섭권 신청하면 보여줘야 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끈질긴 사과에도 용서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혼한 상태고 내연녀한테는 손해배상 가정파탄으로 소송 걸어서 위자료 1,800 판결받았고요. 남편한테 위자료 2,400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버는 돈 40% 위자료 들어오게 했습니다. 내연녀는 소송으로 지금 빚져서 대출 갚아나가는 거라고 얼핏 들었어요. 애까지 가졌다고 거짓말하고 그 난동을 피워놓고서는 제 남편과 다시 만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바람피운 연놈끼리 같이 살면서 천벌받기 바랬는데 그년이 남편보다는 똑똑한 년인지 더 이상 남편 놈하고 안 붙어먹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지금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남의 가정 파탄냈으니 저도 그대로 돌려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 남편 놈은 소송 중에 몇 번 봤는데 술로 세월을 보낸 건지 살도 엄청 찌고 머리숱도 없어졌더군요.
간통죄 폐지되었다지만 그래도 그놈은 어차피 그 집안에서 그 사람 임신한 와이프 두고 바람 피운 새끼밖에 안 되는 거였고요. 이 모든 얘기가 벌써 1년이 넘게 지난 얘기가 되었으니 시간이 빠르긴 합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가긴 하더군요. 지금 배우자 바람이다 뭐다 힘들어서 지치고 고민이고 앞길 막막하고 눈물만 나오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다들 말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주위만 둘러봐도 그런 경우 참 많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게 참 힘든 과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 흔한 말로 살다 보면 괜찮아지네요. 제 주위에는 나보다 심한 일 겪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사람 사는 나름인 것 같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자랑할 것도 없는 이혼 사연을 이렇게 용기 내서 보내는 건요.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면 나중에는 꼭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비슷하게 이런저런 일 겪는 분들 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싱글맘으로 씩씩하게 아이 키우며 잘 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